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의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 또는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하게 되는 부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게 되어진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에서도 수능체제가 있는 경우와 수능체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의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저 하이퍼랩 TV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찾으시면 그 전에 촬영했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내신 성적에 강점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라는 점이 가장 선호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기 때문에 기타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지 않은 학생이거나 또는 면접을 좀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좀 더 선호되어질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쭉 설명할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학생부 교과도 쓰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경우 또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경우, 여기서 범위가 좀 넓어지면 의대를 쓰면서 뭐 치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대의 원서 지원은 폭이 되게 다양하죠. 왜냐하면 의대만 쓸 수도 없고 또 의대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입시보다도 되게 복잡한 입시가 의대 입시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면 되고,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원서를 쓰는 부분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히 동일 집단 내의 경쟁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좀 더 강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입 전형의 변경사항, 최근에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대입 전형의 변경사항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주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낮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비교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출결이나 봉사라든가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 같은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에 대해서 반영을 할 때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반영하거나 아니면 미반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면접이죠. 면접. 그래서 면접이 이제 직접 학생과 입학사정관이 대면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면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면접을 일부 학교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겠다, 아니면 비대면 면접을 하겠다, 또는 뭐 면접을 실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략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예과는 모든 대학이 면접을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비대면 면접이라기보다는 대면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의대는 사실은 어떤 다른 전형들보다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기술직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인성이나 소양 같은 것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 100% 전형, 학생부 100% 전형이라고 하면 면접을 풀 필요가 없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이 예고되어진 전형들은 예전대로 계획대로 다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대입 전형의 변경사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서울대학교만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능 체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고려대나 이런 학교들에서는 수능 체제에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현재 수능 최저 체제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번에 변경되어진 상황들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입시에서 모집 요강에서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모집 요강에서 출결 공사를 제외한다든가 또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걱정스럽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경향과 추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의 입시와 경향과 추세는 결과적으로 재수생에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대비 또는 학교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취약한 점들이 있고 따라서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평등하다라는 것들이 경향과 추세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좀 어떻게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취지가 3학년 1학기 학생부의 비교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출결 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출결 봉사를 미반영한다 라는 거나 아니면 비교과를 미반영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교육부나 대학 전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다소 불리하다라는 인식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좀 더 유리한 입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올해가 재수생들에게는 입시에서 가장 좋은 해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재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정시의 비중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터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제 학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점차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재수생들이 계속 불리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여전히 지금도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 되어지는데 수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에서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것은 정시가 어려울 때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내려올 수 있는 후속 조치 이거 다음으로 다시 말하면 학생부에서 비교과에 대한 부분, 출결에 대한 부분, 서울대처럼 우리가 이제 수능 최저, 일부 대학처럼 면접에 대한 조치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후속 조치로 관심을 가는 건 첫 번째는 수능이죠. 결국은 수능이 어려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게 되어지면 수능이 쉬워진다는 얘기고 수능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짧은 기간의 학습으로도 수능의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수생들에게 불리한 입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사실 면접에 대해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조치를 내놨거든요. 어떤 조치냐면 대면 면접을 하지 않겠다. 비대면이겠다. 온라인 면접을 하겠다. 대면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 수를 최소화시키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도 올렸지만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사실 논술이거든요. 논술. 과연 이 논술을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수생들에 비해서 수능 준비 시간만 부족했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의 내신 준비만 부족했던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이후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논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치고 두 번째가 이제 수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낼 것이냐인데 사실 수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낼 것인가는 이번에 6월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쉬웠죠. 전년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년도 경쟁률과 학생부의 등급을 보고 대학 결정을 하죠. 내가 고려대를 원서를 쓰려고 해. 자, 그럼 보자. 고려대 학교 추천, 물론 이번에는 학교 추천 1, 2가 합쳐져서 정확하게 가름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추천 1의 경우를 봤더니 2019년도에 16명 모집에 58명이 지원해서 3.63대 1이었어. 그런데 학생들의 교과 성적의 평균을 봤더니 1.02야. 그쵸? 또 전북대학교를 봤더니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2020학년도에 29명을 뽑는데
지원한 학생이 663명 무려, 경쟁률이 22.86대 1이고 교과 성적은 봤더니 1.62다. 2019년도에는 1.27인데 2020년도에 1.61로 교과 성적이 낮아졌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은 1.38 정도 되어지니까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 또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무엇을 결정을 할 때 대부분 숫자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학을 결정하게 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는 게 전년도의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 전년도의 데이터를 보고 대학을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처럼 전년도의 경쟁률이나 전년도 학생부의 등급 컷, 당연히 고려사항이지만 이거에다가 결국은 뭐를 반영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서 원서 지원하게 되면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의 경쟁률과 학생부의 등급 컷뿐만 아니라 입시 결과가 달라지게 된 이유는 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9, 2020년 가게 되어지면 전북대학교가 교과 평균이 1.27인데 1.61로 교과 성적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입시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1학년도의 대학별 변경사항은 도대체 뭐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안 되고 그 결과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달라지는 2021학년도의 입시 요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2021학년도 대학별 변경사항 중에서 모집 인원이 늘었냐 줄었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서는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100%였는데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가 80%야. 전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면접을 봐. 그렇게 되면 결국 입시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면접 고사일이 수능 이후냐 수능 전이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보다 완화되었냐 강화되었냐에 따라서도 입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1학년도 입시의 경향과 흐름은 무엇이냐, 이런 점들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분들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서 경쟁률과 학생부 등급 컷을 고려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다가올 것인데, 지나간 것과 다가오는 것이 전형 방법과 뽑는 인원과 수능 최저가 일치할 때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바뀌는 발생이 생긴다면 전년도와 2021학년도의 이런 모집 요강의 변화라든가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을 보고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그럼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의예과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2019년도,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왜 그런 입시의 결과들이 파생됐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그럼 2021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떤 대학과 어떤 전형에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의 내신 등급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년도에는 사실은 인제대학교 의예 간호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든 대학이 수능 체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능 체제가 가장 높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 합 5 이 정도이거나 아니면 3개 영역 등급 합 3을 두는 학교들 있죠. 수능 체제가 비교적 낮은 경우는 조선대나 동국대, 경주나 인제대 같은 학교들,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카톨릭, 광동대, 고신대, 경상대, 이 정도가 수능 체제가 비교적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꼭 아실 거는 뭐냐면 수능 체제가 높으면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수능 체제가 높으면 그만큼
학생부 내신은 낮아요. 또 수능 최저가 낮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 6, 4, 8 정도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경쟁률이 몰리죠. 경쟁률이 많이 몰리고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덩달아 어떻게 돼?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것에 장점이 있느냐, 나는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다, 학생부에 강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수능 최저가 약하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의 원서를 쓰시면 되고, 대신 나는 수능 최저는 아주 강점이 있진 않지만 나는 수능 최저에는 강점이 있고 학생부 내신 성적에는 그다지 강점이 크지 않다면 수능 최저가 높은 쪽으로 원서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수능 최저가 좋지도 않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의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에 강점이 있느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도에 면접과 학생부 등급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20년도를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평균 등급을 보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4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물론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올해 2020년도 입시 결과가 2.30이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2.40, 1.40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 최종 합격까지는 거리가 더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1.5, 1.6, 1.7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범위를 이야기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는 되어야 실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대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경우 모든 대학은 그 중에서도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로 나눠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여기 보면 노란색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내신이 높고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같은 것처럼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어떻다냐면 내신 성적이 좀 더 낮다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면접과 학생부 등급에서는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기 때문에 1.5나 1.6 정도의 내신 성적에서도 우리가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거나 비교과의 강점, 면접의 강점이 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내신 성적이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보다 내신 등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부 내신이 좀 낮아. 그러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내신 성적이 설령 다른 학생들이 1.12인데 내가 1.67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경쟁률과 등급 컷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대학을 하나씩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고려대, 전북대, 을지대, 연세대, 미래 4개 대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전북대학교인데 전북대학교를 보면 2019년도, 20년도 보면 19년도에 29명, 837명, 28.86대 1의 경쟁률 아주 높아요. 이런데 2020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28.86대 1에서 22.86대 1로 경쟁률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내신도 1.27에서 1.61 정도로 내신 성적도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전북대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고 그리고 수능에
이게 학생부 평균 등급도 1.27에서 1.61 정도로 내신 성적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전북대학교 2018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7명이었어요. 7명.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이 29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7명으로 학생부 교과를 뽑다가 29명으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시적으로 보는 기회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남이나 전북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경우들이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지원자가 많아지게 되고 지원자가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경쟁률이 높아지면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 높아진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걸 공식처럼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경쟁률이 28.86대 1이 나온 이유는 전북대가 원래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전북대가 의대로서 아주 탑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보다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7명에서 27명으로 모집 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18년도에 7명을 뽑을 때 경쟁률이 17.86대 1이었죠. 거기서 2019년도에 29명을 뽑으면서 경쟁률이 28.86대 1로 크게 껑충 뛰었고 거기에 따라서 내신 등급도 1.73에서 1.27로 크게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2019년도의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시는 부모님들이 막 엄청 학식이 높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원서를 쓸 때만큼은 대부분 모든 분들은 전년도의 경쟁률, 전전도의 학생부 등급 그걸 보고 아주 즉흥적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결정을 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에서 헤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경쟁률 28.86대 1에 내신 성적 1.27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률이 높고 내신 성적이 아주 높으니까 그 다음번에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게 될 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2020년도에 가면서 경쟁률이 2.86대 1에서 22대 86대 1, 28.86대 1에서 22.86대 1로 경쟁률이 다운되고 그리고 경쟁률이 줄어들게 되어지면서 학생부 등급은 1.27에서 1.61로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이유죠. 그러니까 바로 전북대가 이렇게 많이 이유가 몰리게 된 이유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의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그런 현상 때문이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내신 성적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2019년도의 경쟁률과 학생부 평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진 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021학년도에 전북대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불리하죠. 왜? 전북대의 2020학년도에 전북대의 경쟁률과 학생부 교과 평균은 실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냐면 안도감, 그렇죠.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게 해줘. 왜? 모집 인원 많지. 29명이면 모집 인원이 교과 전형에 상당히 많은 학교에 해당되고 내신 성적이 1.61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19년도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다시 28.86대 1로 높아지고 학생부 교과는 다시 1.61에서 1.27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년도의 이런 입시 결과와 경향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꼭 알아둘 점은 뭐냐면 공식처럼 외울 것 뭐냐면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경쟁률이 올라가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학생부 등급이 올라간다. 이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북대학교는 정리됐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를 정리해 볼게요. 연세대 미래는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거치거나 원서를 쓰고 합격하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의대 중에서 약 상위권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아주 상위권이든 아니면 중위권 학생이든 간에 대부분 연세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17명을 선발했는데 161명이 지원해서 9.47대 1, 경쟁률이 안 높아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5명을 뽑는데 175명이 지원해서 11.67대 1, 경쟁률이 안 높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2019년도에 교과 성적이 1.49다. 그럼 우리는 원서를 쓰는 거는 2020년, 2021학년도에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019년도에 1.49 정도 되어진대, 연세대 교과는 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2020년도와 2021학년도에 우리가 원서를 쓰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꼭 아실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2019년도나 20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2021학년도 원서를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2021학년도의 연세대 미래는 2020년도와 2019년도와는 전형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주목할 점인데, 여기를 보시면 연세대학교 2019년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어요. 이것이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었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이 55%에 비교과 25%였어요. 이게 2020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종합 교과 면접이라고 이름이 다소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르지 않죠. 그러면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전년도에는 55%였는데 2020년도에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60%로 늘었어요. 반영 비율이. 그러면 요거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소 내신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1.49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40 정도 됐겠다. 근데 2021학년도 가면서 입시가 바뀐 거예요. 2021학년도 우리가 원서를 쓴 게 2021학년도니까 21학년에는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 학생부 종합 교과 면접에서 학생부 교과 우수자로 전형이 바뀐 거.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어요. 그쵸?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교과 1단계에서 60%를 반영하는 게 2021학년에는 학생부 교과 100%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입시가. 그러니까 교과 반영비율이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49로 생각하시고 점수를 쓰시면 안 되고, 대신 연세대학교 미래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뭐냐면 수능을 우리가 수능이 아니라 면접을 수능 이전에 본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많이 높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수능 이후에 하는 학교들보다 경쟁률이 덜 몰리게 되고, 그리고 경쟁률이 덜 몰리면서 실제 학생들의 학생부 등급이 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대학교 교과 면접의 내신 성적을 적어도 1.25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49로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시면 안 되고, 연세대학교 미래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 올해의 내신 기준은 약 1.25 정도로 생각하고 원서를 써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2020년도와 2021학년도에 연세대학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형 방법이 바뀐 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전남대, 영남대, 가천대, 인하대 이 대학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영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남대학교에 두 개의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중에서 교과 창의인재 전형이 있죠. 창의인재 전형. 특징은 창의인재 전형은 면접을 본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학생들이 면접을 안 보는 걸 선호하죠. 면접을 안 보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면접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실제 면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원서를 쓰다 보면은 우리가 수능 이후, 수능 전에 원서를 쓰다 보면 날짜가 겹치는 경우들 있기 때문에 면접 있는 학교들을 다 쓰게 되면 준비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면접 일자가 겹치기 때문에 면접을 안 보는 경우들이 학생들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뭐냐면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의 경쟁률이 20.9대 1에서 24.00대 1, 그 다음에 1.47에서 1.44 정도니까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영남대 교과 창의는 22.75대 1에서 15.63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경쟁률이 다운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거예요. 항상 경쟁률이 낮으면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디에 원서를 써야 돼? 경쟁률이 낮아야 돼요. 무조건. 경쟁률이 낮아야만 실제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남대학교 교과창의가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지고 내신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영남대학교 2019년도에 학생부 교과에서 11명, 그 다음에 교과 면접에서 8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 8명, 그 다음에 8명, 2021학년도 8명, 8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와 교과 면접, 창의인재 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11명 뽑고 8명 뽑고 8명이니까 학생부 교과는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창의인재 전형은 원래 교과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8명을 뽑다가 창의인재 전형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모집 인원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보면 1.65, 1.57, 1.61 정도니까 내신 성적도 별로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도 마찬가지로 1.45, 1.47, 1.44니까 결국 내신 성적의 변동도 크지 않다. 그런데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창의인재 전형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동일 대학 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원서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전형을 기피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영남대학교가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수능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일자를 지금 보시면 2019, 20, 21년도에 수능 전에 10월 20일, 10월 19일, 11월 7일,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7일 날 수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참 11월 7일 날 면접이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면접을 보는 학교를 원서를 쓴다. 두 번째,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원서를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를 원서를 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면접을 본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학생부 교과 그러면 내신 성적 100%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사실상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면접을 보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면접을 볼 거고, 그러면 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표준 학력 지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생이 100명인 학교의 내신 성적이 1.2와 학교생이 300명인 학교의 내신 성적이 1.2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동일 국가 내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학교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그 시험 자체가 학교마다 출제 범위에 따라서 시험을 보게 되고 학교에는 구성원끼리에서의 시험 결과를 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만으로 합분이 100% 가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얘기의 핵심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너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내신 성적 열심히 하시면서 비교과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학생부 교과 전형도 교과 100%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 그런데 학생부 교과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를 같이 원서를 쓰거나 또는 면접도 수능 전에 면접을 쓰거나 그럼 결국은 학생부 내신 등급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가천대, 인하대 또는 연세대, 미래 이런 학교들은 거의 의대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천대를 봤더니 2019년도에 학생부 교과 15명 뽑는데 이때는 경쟁률이 21.9대 1. 그 다음에 2022년도 22.6대 1. 자, 내신 성적을 봤더니 죄송합니다. 이건 인하대고 가천대를 보면 가천대학교를 봤더니 33.2대 1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로 가게 되어서 16.8대 1로 경쟁률이 거의 반 정도 넘게 경쟁률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신 성적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가천대가 과연 가천대에 왜 이렇게 경쟁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됐을까? 또 같은 대의 경쟁률은 왜 33대 2 정도의 높은 경쟁률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2018년서부터 내용을 추적을 해봅니다. 가천대학교는 2018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교과 전형이. 그때는 가천의회 전형으로 해서 15명을 선발을 했고 가천의회 경쟁률이 약 30.9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 2019년도로 가면서 가천의회에서 모집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5명이 신설이 된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들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시기, 다시 말하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대 체제로 넘어가는 체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남아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은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교, 강원대학교 3개의 대학 정도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남아있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현재 남아있는 게 서울대,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만 남아있어요. 이 시기에 이제 2019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던 인원이 의대체제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인원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늘었어요. 그러면서 가천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5명이 신설이 된 거죠. 아까 봤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늘거나 또는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 반드시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립니다. 몰려요. 학생들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경쟁률이 높으면 높은 내신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5명을 뽑는데 신설이 됐기 때문에 33.2대 1은 높은 경쟁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1.0이 된 거예요. 왜 1.0이냐? 모집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가천대는 모집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원 인원은 33.2대 1의 경쟁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가천대를 붙고 난 다음에 그 위쪽 대학으로 갔었을 때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의 대학들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천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끝이다.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서울 쪽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부분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합격을 하면서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낮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추가 합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성적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2020년도에 자, 아까도 똑같죠? 우리는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 2021학년도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2020년도의 결과를 보고 원서를 써요. 그쵸? 사람들이 2019년도, 2020년도를 같이 보고 2021학년도에 어떻게 날카할까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 2020년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2019년도의 데이터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19년도의 데이터는 바로 뭐였었냐면 5명 뽑는데 33.2대 1, 내신 성적 1.0 쓰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모집 인원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부 등급이 1.0, 도대체 1.0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원서를 쓰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된 거야? 16.8대1로 경쟁률이 급격하게 다운된 거죠. 그쵸? 그런데 내신 성적은 1.1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 가천대학교에 원서를 쓰면 이것이 기회가 될까? 사실 기회가 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너무나 적으면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대학으로 연세대학으로 추가 합격이 벌어지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만약에 가천대학교를 쓰고 싶은데 내가 내신 성적이 1.2야 1.3이야 1.12야 가급적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참고하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다.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우리 대학의 가천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상위 70%의 내신 성적은 1.1입니다. 또는 1.37입니다. 라고 하는 발표하는 자료들을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도 사실은 대학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에는 나름대로 대학의 의중이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대학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자 그리고 많이 지원하게 하자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러한 평균치의 학생부 등급을 발표하게 되어질 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너무 낮아 좀 대학이 우스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너무 높게 발표를 해.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신 성적을 너무 높게 발표를 하니까 당장 결국 학생들이 지원할 학생들의 숫자가 줄게 되죠. 절반 정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서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대학에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될 때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들 중에 정확한 거는 뭐냐? 경쟁률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학생부 등급 합격생들의 성적이라는 건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서 지원하시게 될 때 대략적인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또는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에 대한 준비 등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내신 성적은 대학에서 발표한 성적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건양대, 계명대, 충남대, 충북대를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있게 볼 대학은 충북대학교예요. 충북대를 왜 관심있게 보냐면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2019년도에 8명, 2020년도에 8명 이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2019년도의 경쟁률이 20.87대 1이야. 엄청 높죠. 그런데 2020년도에 12.75대 1 경쟁률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쟁률이 줄어드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도 1.09에서 1.23으로 올라갔죠. 확.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이 올해 원서를 쓸 때도 이런 데 원서를 쓰면 안 돼. 경쟁률이 낮아, 그 다음에 내신도 낮아, 이런 데 원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걸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봤더니 충북대학교 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전년도의 경쟁률이 20.87대 1이야. 충남대는 16.5대 1이야. 충북대가 훨씬 높잖아요. 봤더니 충남대는 내신이 1.26이야. 충북대는 내신이 1.09야. 그럼 어디다 쓰고 싶어요? 내신이 낮은데 원서를 쓰고 싶지. 충남대에다가. 그렇죠? 충북대는 내신 너무 높잖아. 1.09를 어떻게 해? 그리고 경쟁률 너무 높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남대에 원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북대의 경쟁률이 20.87대 1에서 12.75대 1에서 경쟁률이 다운되어지고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에 눈에 보이는 숫자에 움직인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시의 원서를 쓰든 정시의 원서를 쓰든 숫자를 신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숫자를. 근데 숫자의 함정이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나타났던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움직인다는 것을 예측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충북대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졌느냐, 이것도 우리가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충북대학교에서 오면 2018년도에 처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 모집 인원이 2명이었어요. 2명. 그리고 경쟁률은 15대 1. 그리고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2.09. 자, 신설됐는데 2명인데 내신 성적이 2.09야. 엄청 낮잖아요. 교과인데. 그쵸?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이 8명으로 늘었어. 그러면 2019년도에 원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기회죠. 왜? 2명이었다 8명으로 늘었어.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 이거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들이 확 몰렸죠. 그러니까 15대 1에서 20.87대 1로 확 올랐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신 성적이 1.09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모집 인원은 8명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에 경쟁률이 너무 높고, 그쵸?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지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돼? 12.75대 1로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이 1.23 정도로 어떻게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현상이 여기서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충북대 같은 이런 패턴 구조는 2021학년도에도 비슷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질 가능성보다는 현재 정도의 12.75나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내신 성적도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신설되었다, 모집 인원이 늘으면 경쟁률 폭발, 그 폭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경쟁률 다운되면서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안정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정과정.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냐면, 높았다 낮았다에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경우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쵸? 조금 입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고 내신 성적이 급격히 올랐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낮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라고 말을 하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막상 원서를 쓸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런 논리나 원칙들이 또 통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고,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부 내신 등급이 높으면 높다고 생각하지 높으니까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느낌이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움직이신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에 보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입시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충북대라는 얘기를, 충남대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남대는 지금 보시면, 충북대는 지금 부처럼 경쟁률이 올랐다 낮았어요. 그렇죠? 낮아져서 이런 변동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충남대는 지금 보시면 24명 모집 인원의 변동 없어요. 자, 경쟁률도 16.5대 1, 15.8대 1, 큰 변화 없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도 1.26, 1.21,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구간이 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신경 쓰냐면, 충남대는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의 모집 인원이 나와요. 24명이라는 모집 인원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 중에서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쪽. 그렇죠? 두 번째는 충남대학교의 수능 체제도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정도 되어지니까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수능 체제가 어느 정도 높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신 성적도 1.25, 1.26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쉽게 원서를 쓰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상위권 학교의 위치를 가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충남대학교 2018년도에 학생부 교과에서 24명을 뽑았어요. 자, 지역인재에서 23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에서 15명을 뽑고 농어촌에서 2명을 뽑고 기타에서 1명을 뽑아서 충남대학교 수시전형에서 뽑는 의예과 모집 인원이 69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는 학교예요. 2019년도에는 학생부 교과가 24명, 지역 23명, 학생부 종합 11명, 농어촌 2명에 21명, 똑같아요. 69명, 똑같아요. 21년도에는 바뀐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인원이 1명 줄었어요. 23명, 지역 23명, 학생부 종합 19명, 농어촌 2명에 68명이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선발하는 인원과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화도 없고 전형의 변화도 없어요. 자, 2018, 19, 20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는 거예요. 2018년도에 보니까 학생부 평균이 1.34, 2019년도에 학생부 등급이 1.16, 2020년도에 학생부 등급이 1.22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얘기는 뭐냐면 변화가 없는 곳에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경쟁률이 16대 1이나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정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왜? 그냥 16대 1이 16대 1이 아니거든요. 충남대학교는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충남대는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정도의 수능 최저면 보통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약 25%에서 30%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다면 충남대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충남대학교 2020년도를 봤더니 24명 선발하는데 380명이 지원했어요. 380명 지원했으니까 약 30%라고 하면 120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통과했다.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은 15.8대 1이었는데 충원 인원을 주목하셔야 돼요. 충원 인원이 24명 뽑는데 충원 인원이 51명이 충원이 됐어요. 51명이 충원이 되어지면서 충원율이 212%. 그리고 최초 합격자의 평균이 1.05인데 최종 상위 70%가 1.2.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25%나 30%를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380명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이 100에서 120명이야. 아셨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또 뭐냐면 충원 비율이 너무 높아요. 충원 비율이 24명 중에서 51명이니까 212%의 충원율인데 충북대학교가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권에 있는 학교고 가천대에 합격한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한다면 경기권의 주요 대학이거나 서울권으로 이동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천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동 루트가 막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충북대는 이동률이 높아요. 이 학교 자체가. 충북대에서 충남대로 이동할 수도 있고 충북대에서 경북대로 갈 수도 있고 충북대에서 가천대로 갈 수도 있고 충북대에서 인하대로 갈 수도 있고 충북대에서 연세대 미래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면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1.05였지만 최종 합격자 70%는 1.2야. 그럼 상위 70%가 1.2이면 마지막 합격자나 하위 90%의 내신 성적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수능이 변수예요. 올해는. 왜냐하면 수능이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되어지면 큰 변수가 없을 수 있는데 전년도보다 아주 어려워지거나 전년도보다 쉬워지거나 라고 한다면 수능이 변수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충남대 같은 학교가 기회구간이 되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2019년도에도 조사를 해보면 24명 선발하는 데 있어서 충원 인원이 몇 명이냐면 37명. 비율로 따지면 154%의 충원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최초 합격자가 1.05인데 상위 70%가 1.26 정도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남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와 기회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모집 인원이 늘거나 학과가 신설이 된 것도 아니야. 경쟁률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야. 또 내신 성적이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이 상위권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가 좀 겁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회는 어디에서 온다? 보이지 않는 것, 변화가 없었던 곳에서 반드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회가 보였던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북대처럼 경쟁률이 높았다, 낮아지고 내신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대신 충남대 같은 학교들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위권 정도의 높은 정도의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찔러도 그쵸? 틈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러한 학교에서 반드시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남대학교에 주목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카톨릭 관동대, 고신대, 경상대, 순천향대, 부산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부산대도 보면 학생부 교과 15명을 뽑았는데 2020에서 25명으로 모집 인원이 1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경쟁률이 22.13대 1이었었는데 경쟁률이 14.24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죠. 내신 성적은 1.16에서 1.31이죠.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 특이한 케이스냐면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느는 것과 동시에 경쟁률이 같이 늘거든요. 모집 인원이 늘으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경쟁률이 높으면 학생부 내신 성적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해.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경쟁률이 낮아졌어. 많이. 그쵸?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학생부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부산대학교는 보면 2018년도에 2018, 2019, 2020, 2021년도에 부산대학교에서 의학과를 뽑는 전형과 인원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부산대학교 2018년도에 학생부 교과에서 10명, 학생부 종합2에서 10명, 지역인재 40명, 논술에서 10명을 뽑았고 2019년도에서 교과에서 15, 10명, 40명, 35명, 논술 전형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2020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종합 선발이 없어졌어요. 폐지되고 지역인재 40명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면서 학생부 교과가 25명으로 인원이 늘은 거잖아요. 2020년도에. 그리고 논술 전형은 35명 그대로 유지. 올해는 어떤 변화냐면 2020년 더 늘어. 30명, 25명, 30명.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돼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5명이 신설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시 만들어져요. 없었다가 15명 신설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30명으로 5명이 줄어든 상태로 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고 지금 보면 2018년도에 내신 성적이 1.25, 2019년도에 1.16, 2020년도에 1.31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부산대학교의 경쟁률이 많이 몰리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15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 그건 되게 좋아. 원서를 쓰고 싶어. 인원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원서 쓰는 학생들이 주저하고 걱정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높은 경쟁률, 22.13대의 경쟁률. 두 번째는 높은 내신 등급이었어요. 1.16.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늘은 건 좋은데
문제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내신 등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주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경쟁률이 22.13대 1에서 14.24대로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내신 성적은 1.16에서 1.31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될까? 2021년도에는 학생들이 몰리겠죠. 왜 몰려요? 첫 번째, 2020년보다 21년도에 모집 인원이 5명 늘었어. 학생 수 증가했죠. 두 번째, 2020년도에 보이는 경쟁률이 14.24대 경쟁률 낮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평균 어때요? 1.31 낮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2021학년도에 학생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이걸 알아두셔야지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2020년도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올해 기회다. 한번 해봐라. 면접도 없고 경쟁률도 높지 않고 모집 인원도 늘었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는 올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대, 동국대, 경주, 인제대, 제주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먼저 조선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마 의예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경쟁력이 크지 않다. 의대를 꼭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학교가 조선대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대학교는 좋은 학교지만 의예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간 내에서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상향을 하려고 해도 조선대를 쓰게 되고 좀 안정지원하자라고 해도 조선대를 쓸 가능성이 높은 학교죠. 조선대학교가. 자, 그런데 조선대를 지금 봤더니 2019년도에 조선대학교가 경쟁률이 17.5대 1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경쟁률 폭발 32.5대 1. 그쵸? 2019년도에 1.72 정도의 낮은 내신 등급이었는데 2020년도에 1.32 정도의 높은 내신. 왜 이렇게 된 거야? 조선대학교.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이유는 조선대학교가 2019년도의 전형 방식은 학생부 교과 80에 출석 20%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선대학교 수능체제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 되어지니까 의대 중에서 수능체제가 낮은 학교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 수능체제가 낮으니까 원서 지원이 몰릴 수 있는 학교, 또 학교의 학생부 등급컷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2020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줄어요. 80%에서 68.2%로 줄고 출석 7.6%에 면접이 24.2%, 그리고 면접은 수능 이후 완전 최고죠. 자, 뭐냐? 조선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첫 번째 수능을 수능 이후에 보는 거예요. 참, 수능에다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는 거죠.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니까 수능 공부에 지장 없으니까 선호하잖아요. 수능 전에 면접 볼래봐. 그러면 면접 준비도 해야 되지. 또 원서 쓰고, 그 다음에 면접 발표 기다리고, 발표 나면 면접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수능 공부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걸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능 이후에 면접 보지, 아주 좋아. 두 번째, 수능 최저 4개 영역 등급합 6이야, 낮지, 아주 좋아. 거기에다가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몇 %야? 68%잖아. 아주 좋잖아. 그런데 2019년도에 결과를 봤더니 내신 성적이 1.7이야.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거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거. 수능에 대한 부담도 없어, 면접에 대한 부담도 없어,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도 없어. 이게 웬 떡이지? 아니, 의대 중에서 이렇게 쉬운 의대가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생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대거 몰려드는 현상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거 여기에 몰려드니까 경쟁률이 폭발하면서 32.5대 1로 경쟁률이 높아진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내신 성적이 덩달아 높아지게 된 거죠. 2021학년도에는 처음에 우리가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라지게 2021학년도에서는 다단계 전형을 해요. 일괄 합산 방식이 아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90%에 출석 10%, 교과 반영비를 다시 높였죠. 두 번째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95%의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거예요. 수능 이후에 보지 않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내신 성적이 1.64였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1.72 올랐다가 2020년도에 1.32 정도로 낮아진 상태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 2021학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부담감이 큰 상태예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 내신 성적도 많이 올라갔어. 그쵸?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니까 학생부 교과 90%라고 했고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자, 전년도에 내신 성적 높지? 전년도에 경쟁률 높지?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하면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률 전년도는 68%인데 90% 늘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도 봐. 면접 보는데 수능 전에 봐. 부담돼. 부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바로 조선대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기회가 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다소 좀 불리하다,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다 라고 하는 학생들, 수능 준비가 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조선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 원서 지원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조선대는 모집 인원이 42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추합률이 높아요. 그쵸? 이동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까지 생각하시면 합격 가능성의 폭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니까 조선대는 작년에는 아니었어. 하지만 올해는 조선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인제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는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의예과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교는 인제대학교 뿐이었어요. 그렇죠? 인제대학교. 그런데 인제대학교가 올해부터 어떻게 된다?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인제대학교는 어땠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 의예 전형이 35명, 27명 인원이 다소 줄었고 경쟁률은 8.80 대 1, 12.19 대 1. 경쟁률이 매우 낮아요. 경쟁률이 높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1.10, 1.06인데 내신 성적이 1.10이나 1.06이라고 대학에서 발표하니까 사실 섣불리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 수 없고 대신 여기에 그래도 8.80이나 12.19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이유들은 바로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교가 인제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뭐 그냥 쓰는 거, 떨어지든 말든 그냥 쓰는 거 라는 대학이 인제대였던 거죠. 인제대학교는 지금 그동안 바뀐 전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다단계 전형이 있어요. 1단계 5배수,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 서류라고 하면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 2단계에서 1단계 80에 면접 20%였고 면접 일자는 수능 이후 2020년도에는 배수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수를 5배수까지 할 이유가 별로 없어. 3배수만 해도 돼. 인제대학교 여기 붙은 애들이 다른 데 붙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수능 최저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높을 테니까. 그렇죠? 3배수를 줄이고 학생부 교과 나머지 쭉 가고 면접 수능 이후 했어요. 2021학년도에 바뀐 게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렸죠. 그 이유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교과를 80에서 100% 서류평가 전형을 없앴어요. 그렇죠? 교과 100%를 갖고 2단계에서 면접 20% 반영하는데 면접 일자는 수능 이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면접 보는 거 수능 이후에 보고 대신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리면서 서류평가 없앴고, 근데 가장 핵심은 바로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 수능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 합 4이내 그리고 영어 2등급이에요. 과탐 하나 반영하고, 그럼 간단히 정리하면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6에 과탐 하나 반영하는 거니까 수능 체제의 등급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조선대학교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능 체제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학교는 첫 번째는 그 전년도의 내신 등급이 매우 높다는 거. 그 다음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건데
장점은 뭐냐면 내신 등급이 높다,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무슨 장점? 다른 사람들이 원서 지원을 꺼린다는 거예요. 아니 인제대학교 교과의에 원서 쓰려고 봤더니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1.10, 1.06, 내 성적은 뭐 1.25, 1.3 어떻게 대학을 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올해 뭐가 반영된다?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당연히 학생부 교과의 내신 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은 아까 봤던 것처럼 충남대, 충북대 정도의 내신 성적, 다시 말해서 1.25에서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인제대학교가 2019년도와 20년도에 보여지는 내신 교과의 성적이 실제 원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위압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쵸? 1.10이고 1.06이니까 나는 뭐 1.2, 1.3 되면 도저히 쓰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대학교를 약간의 기회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경주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동국대학교 경주도 사실은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의대 쓰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꼭 붙어야 되는 학교, 또는 안정적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동국대 경주를 생각하는데, 동국대 경주는 아까 봤었던 영남대하고 비슷한 패턴. 영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에 창의인재 전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안에 두 개의 전형이 있는 경우.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학생부 교과는 15명 뽑고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는 10명씩 뽑는데, 달라지는 점을 봤더니 학생부 교과에서 전년도에 경쟁률이 15.87대 1, 2020년도에 12.53대 1인데 특징적인 건 2019년도에 학생부 평균이 1.08이었어. 근데 무려 2020년도에 2.3이 된 거예요. 그쵸? 2.3으로 의대를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평균이 2.3이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애는 2.5일 수도 있고 2.6일 수도 있잖아. 그쵸? 맞죠?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과 면접은 1.36, 1.8이니까 결국은 동국대 면접이나 동국대학교 교과 면접이나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대 입시에서 또 관심 갖는 분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수시에서 정시를 이원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수시에서 정시를 이원한다. 수시에서 정시를 왜 이원하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미충족했기 때문에,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니까 대학에서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거죠. 그쵸? 넘어가는 거죠. 정시? 정시로 넘어가면 어딜 가?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면 흔히 말해서 재학생들 밭에서 재수생 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체제를 다 완화를 했어요. 조금씩. 2019년도에 수능 체제 완화했고 2020년도에 완화했고 또 2020년도로 가면서 학교들이 수능 체제의 등급을 완화하거나 또는 2개 과목의 과탐을 반영하든가 하나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그 반영을 평균을 반영하든가 절사를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수능 체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 라고 하는 입시의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수생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은 재수생이 70%,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야. 수능에서. 그런데 실제 재수생들의 비율은 전체 수험생 중에 28%. 그럼 나머지 70%는 누구야? 재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와 언론이 관심을 갖는 쪽은 어디겠어? 70%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연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뭐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내신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모의고사를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결국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상황,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되어지면 그냥 수시에서 뽑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되면 수시에서 뽑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합격생들 간의 내신 편차폭이 커지는 거예요. 길어진다는 거죠. 그 전에는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학교가 2019년도에는 1.08, 1.36이었는데 2020년도에 2.3, 1.8이 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국대 경주가 수시 선발을 정시로 이원하지 않고 수시 선발 인원을 정시에서 뽑았었을 가능성. 자, 수시에서 뽑았을 가능성. 수시의 선발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고 수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합격생들 사이에서 점수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를 2019, 2020, 2021학년도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동국대학교 2019년도를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15명 뽑았어.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 10명을 뽑았어. 동국대학교 교과에서 교과 지역인재에서 5명을 뽑았어요. 19년도에. 2020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에서 15명,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 10명,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5명.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지역이었던 거를 학생부 종합 지역으로 바꿨네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교과 면접의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없어요. 2021학년도로 가면서 바뀐 거는 학생부 교과에 15명에서 16명으로 한 명이 늘고 학생부 교과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5명으로 7명으로 늘리고 이 인원을 불교 추천 전형을 신설해서 7명을 뽑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진 이유, 2020년도에 입시 결과가 1.08에서 2.3으로 되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거죠. 2018년도에 봤더니 경쟁률이 1.87대 1이야. 그런데 2019년도에 봤더니 내신 등급이 1.08이야. 자, 동국대 경주를 1.08의 내신 성적인데 내가 동국대 경주 1.08의 내신 성적인 동국대 경주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제 학생 수가 주는 거죠, 지원자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등급 간의 점수 편차폭이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서 2.3, 1.8이라는 점수의 하락이 발생이 되어졌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 동국대에서 발표한 2019년도에 내신 성적이 너무 높았어. 1.08, 1.36.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되어지니까 원서 지원을 기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합격의 내신 등급이 낮아진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2021학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정리했어. 2020년도는 이해돼. 그래. 2020년도 이렇게 된 이유는 2019년도에 경쟁률 보세요. 38.9대 1.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처럼 내신 등급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겁을 먹어서 2020년도에는 지원을 덜하게 되지.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신 등급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21학년도는 어떻게 될까? 자, 2021학년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폐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결국은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만. 그리고 학생들은 이거를 보고 원서를 쓰죠. 2.3 또는 1.8 이걸 보고 쓰는 거죠. 이 현상은 아까 어떤 걸 봤던 것처럼
조선대학교를 봤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선대학교를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조선대학교에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학생부 평균이 1.72. 이 성적을 보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17.5대 1이야 32.5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신 성적은 1.32로 내신 성적이 높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국대학교 경주에서 올해 교과 면접이 없어지고 전년도의 내신 성적이 2019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낮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몰리고 내신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데는 매우 위험한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교양 등급 합 6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었던 인제대학교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가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020년도, 2019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률의 변화 또는 내신 등급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학교들에 대해서 이유 분석을 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2021학년도에 어느 대학교가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경쟁률을 한번 표로 봅시다. 2020년도의 경쟁률을 딱 보면 엄청 높죠, 여기. 그쵸? 쭉 가면서 경쟁률이 좀 낮아지죠? 근데 가운데는 흰색이고 양쪽에는 노란색이야.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인 거예요. 자, 여기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학교는 뭐야?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그 중에서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 그러면서 대학의 수능 최저가 좀 낮은 학교, 이 학교들이 경쟁률이 몰리는 학교란 말이에요. 이 학교들은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몰릴 거예요. 이 학교로는 이런 건양대나 이런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기도 하고 수능 최저가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내신 등급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면접이 포함이 되어지는 저형이어야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낮아지면서 마찬가지로 학생부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분들,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 나는 내신 성적으로 의대 갈 거야, 비교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둘로 나눠지는 거죠.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거기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폭이 크게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능 체제의 폭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만으로 가고 난 비교과 필요 없이 의대 갈 거야, 이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의치 한의대 연관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통 진행하는 게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교내 대회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대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부의 기재 관리라든가 또는 뭐 교내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다섯 번째는 보면 그럼 2021학년도 면접고사 일정을 보시게 되면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가 나와요. 2021학년도를 보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연세대 미래, 조선대학교, 영남대 창의,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들은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면 경쟁률 낮아지게 되어지고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거야. 맞죠? 수능 이후에 보는 거야. 여기는 고려대, 건양대, 을지대, 계명대, 대구대, 고신대, 인제대 많이 몰리죠. 당연히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중에서 위에는 노란색과 흰색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대학교?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은 학교들. 4개 영역 등급 합이 5,
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3 정도 되는 높은 학교도 이런 학교들이 합격에 유리한 거죠. 다음 밑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좀 낮은 학교. 자,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아요.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 낮아요. 면접을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낮고 내신 성적이 낮아요.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는 경쟁률이 높아요. 내신 성적도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입시를 쉽게 가져가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조기 완성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만 내가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2021학년도에 주목해야 될 학교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주목해야 되겠죠. 고려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학교장 추천 1에서 16명, 학교장 추천 2에서 32명을 뽑다가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단위가 되어지면서 30명을 뽑는데 전형 방식의 전형에는 다단계 전형에서 이번에 일괄 합성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고려대에서 가장 핵심은 수능 최저 충족이죠. 그렇죠? 수능 최저 충족과 그 다음에 높은 내신 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을지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바뀐 점이 바로 뭐냐면 전년도에는 면접을 보지 않다가 올해 면접을 본다라는 점이 달라진 거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아까 정리했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올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년도에서는 학생부 교과 60%였는데 올해는 교과 100%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대학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68%였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90%고, 그리고 올해는 면접이 수능 이전으로 바뀌었어요. 전년도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다가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면접 일자가 12월 7일이었는데 올해는 11월 7일로 면접 일자가 바뀌었어요. 수능 이후에 본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고과 DCU 자기 추천 전형이 5명이 신설이 됐어요. 신설 전형은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신설되어지면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신설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첫 번째는 신설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예측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수능 최저가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5명이긴 하지만 내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지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장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동국대 경주, 아까 말씀드렸죠. 동국대 경주는 교과 10명, 교과 면접 10명을 뽑다가 학생부 교과 16명으로 바뀌었다.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인제대학교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집니다. 제주대학교는 수능 최저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올해 달라지는 입시의 변화다 말씀을 드렸고, 자, 긴 시간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데이터를 정리를 했어요. 자, 동영상을 보신 분들 또 화면을 좀 정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제가 분석했었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까? 이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미반영인 학교, 수능 최저 반영한 학교 정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해서 의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수시 컨설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20 의과대학 입시 컨설팅, 수시 컨설팅을 6월 20일부터 7월 10일 정도까지 해서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9월 23일 날 원서 접수 전까지 학원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실 분들 미리 예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시는 보통 컨설팅하고 자료 정리하는데, 정시가 만약에 한 3시간 정도 자료 정리한다고 한다면
수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실제 이렇게 밀도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기회 구간을 찾아야 보니까 사실 하루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1명이나 2명 정도 이 정도밖에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대만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아니면 또 뭐 일반 대학이라 하더라도 문과나 사회계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대와 똑같이 깊이 있는 내용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니까 만약에 수시 컨설팅을 의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